뜨시는 몇몇은 바로 동참할 거고. 됐습니다. 이제 이 돌려주셔야죠. 봐야지.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무슨 얘기요? 네. 물어보는데 질문은 답변만 못해요. 아 그래요? 이 방송은 그냥 편하게 그냥 하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오프닝 멘트 이제 조금 이따 나가시면 돼요. 이제 다시 이제 걸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신 다음에. 그냥 알아서들 말씀 잘 하세요. 시니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죠. 좋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좋고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교육 사업단이 왜 시니어 교육에 관심을 네. 갖는지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니 우선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본인 채널에서 네. 우선 네. 소개부터 좀 묻고 네. 오늘 가볍게 네. 지금 앞으로 이제 같이 할 멤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감독님 알겠습니다. 감독이 아니라 원래는 방송 보는 사람들이 댓글에 네.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막 얘기해도요 잠깐 막 얘기하면 누구세요? 그러면 그래서 원래 그래서요. 방송 PD는 그래서 참. 원래는 방송 보는 사람이 PD더라고 해보니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여유 있게 가주시면 됩니다. 네. 그 밑에 창 한번 누르고요. 어떻게? 그냥 한번 아무데나. 네. 그 다음에 그 말풍선 한번 있죠. 한 명 시청자였어. 네. 한 명 시청자 누구세요? 해봐야 되겠다. 뜨잖아요. 누구지? 이제. 아니 누군지 안 뜨네요. 아니 그 이제 채팅창이에요. 누구세요? 방송하세요. 네, 누구세요 그러시면 돼요. 누구세요? 재밌다. 그 정도는 지금 누구세요? 벌써 누구지? 보는 사람 나왔어요. 누구세요? 전데요. 너무나 뻔한 걸 가지고 누군지 찾고 있고 너희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누구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저기였지. 그렇게 대화청이 되는 거예요. 아. 본인이 방송하실 때 네. 항상 그걸 열어놓고 방송하시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방송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 진짜.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 처음 하실 때 그 게임할 때 바둑을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바둑을 두시다가 갑자기 사람하고 바둑을 둔다고 그러면 네. 그냥 혼자서 흥분하셔가지고 네. 저쪽에서 물어보네. 네, 그렇죠. 정말 신기한 거죠. 네. 아니 그동안 컴퓨터하고만 게임하다가 네. 사람하고 사람이 그 어디에 사는 누굽니까 물어볼 때 그 기분은 네. 이해 못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여기다 또 해야지. 나오죠. 네. 근데 좀 두 명으로 벌써 들었어요. 방송 보는 사람이. 구독 오셨나요? 아니요, 거기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둘이잖아요. 아니, 아까 이렇게 본인이 보는 걸 한 사람을 한 거예요. 네. 두 분이 채팅하면서 하시면 되겠네. 굉장히 바쁜 척하고 또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 이제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시니어통 두 번째 방송을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자 두 분 네. 소개 각자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우선 신현영 선생님. 저부터. 네, 저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 유스트리머 심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네요. 간단하게 일단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부동산 교육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박준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첫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유스트림 방송이 잘 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콘텐츠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모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네. 긴장되네요. 오늘 호출이 돼서 불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네, 맞습니다.
아, 누가 우쭐한 거죠? 네, 우리 교주님께서 네. 조 교주님이라고 예. 우리 사이에는 그렇게 별칭이 예. 붙어 있습니다. 교주. 네. 좋은데요? 10살짜리 교주. 네, 시니어의 대부. 네. 아, 두 분이 잘 웃질 않는 분들이시라. 아, 잘 웃습니다. 제가 좀 긴장이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 시니어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네. 근데 지금 시니어 통이 그러니까 대회 기관들하고 이제 협력 관계를 맺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회에서 보시는 분들이 저 분들하고 시니어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협약을 맺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풀어갈 그림에 대해서는 그림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아직 제가 설명을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리본과 손을 잡은 그 기관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리본과 손을 잡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도 많은 분들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부동산과 시니어와 부동산 관계가 있는 건가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글쎄. 출발은 이랬습니다. 출발은 시니어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는 이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발빠르게 지금 진입하게 되면서 이 절대 다수의 숫자들이 시니어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되면서 그들은 과거에 본인들의 재테크 수단의 거의 대부분이었던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이 스스로 가격이 오르는 타이밍에 재산을 증식하는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들이 1997년 IMF, 2008년 서프라임 이슈 이후로 상당 부분 퇴색됐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떨어지거나 혹은 정체되는 수준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80%는 이미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시니어들이 꿈꾸는 행복한 은퇴,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사회 공헌, 이런 일들을 하기가 참 어려워졌죠. 저희들이 이제 시니어 문제를 연구하면서 바로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니어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골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시니어 문제를 연구하는 여러 기관들이나 교육기관들을 살펴보던 중에 리봄이 지금 한 7년, 8년에 걸쳐서 이루어오는 업적들이나 초질관된 모습들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무엇보다는 시니어 문제를 국가가 풀 수 없다. 혹은 국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니어들의 문제를 시니어가 푸는 시니어 플래너라는 과정에 주목을 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힘을 보태드린다면 이 문제가 좀 더 빠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니어 플래너 과정을 지원하게 됐고요. 어찌 보면 저희야말로 최적의 파트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듣고 보니까 동의 안 하면 때릴 것 같아서. 그죠? 근데 예, 지금 저도 좀 뭐 예. 열변을 그죠? 토하고 계셔서. 근데 힘이 돼 주신다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네. 시니어 분들의 인식이 네,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시니어와 부동산이 왜 손잡는 거지? 네, 라는 의문을 저도 많이 그런 질문들도 받고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니어들의 자산이 8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인데 부동산을 풀지 않고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라는 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제를 직시해야만 하는데 그 가장 큰 문제인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답을 더 못 찾아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네, 네. 또 국가에서는 어떤 시니어 문제가 일단 부동산을 풀에 의해서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시니어분들이 거기에 네. 전혀 착안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의 부동산을 보면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는 누가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 정보를 따라가서 먼저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 돈을 벌던 것이 우리가 알던 부동산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좋은 위치를 선점하면 그것이 바로 좋은 그 수익으로 남았었고, 세 번째는 타이밍이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사고 적절한 타이밍에 팔면 수익이 얻는 방식의 부동산.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부동산은 전부 그 세 고리 안에서 전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 시절에 국가가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부족한 인프라는 결국 부동산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아시아의 이머징 마켓들이 대부분 똑같은 수준을 밟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은 정책을 가지고 그놈을 잡으려고 그랬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으로 부동산을 또 부추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냉탕과 온탕을 자꾸 넘나들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쪽으로 많이 사실 흘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심정이 어떻게 딱 자리 잡고 있냐면 정부 정책과 반대로만 가면 돈을 번다라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류의 생각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이라는 시장은 아주 그 긴밀한 또 혹은 은밀한 정보와 뒷거래라는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고 평생 그런 모습만 보다 보니까 시니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시장들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하는 것의 방향으로 맞춰진다면 한 발 먼저 가신 분들이 부동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부동산 쪽에서 이제 저도 지금 그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오프라인에서만 살아왔던 우리들이 오프라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대로 정보도 서로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들이 뭐 가격을 뭐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이 아마 우리 그 오프라인에서의 부동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온라인에서도 사실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오히려 그 빨리 찾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은 많이 접하는데 가짜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 좀 분노하고 있지 않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거꾸로. 네, 맞습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신뢰. 잠깐만요. 네. 지금 채팅창에 뭐라고 올라온지 아세요? 뭐라고 했죠? 목소리가 작다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니 저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저기다 물으세요? 여보세요? 새로운 시청자가 오셨네요. 아, 누구신데? 소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가 작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좀 크게 하는 수밖에 아, 없습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저게 이제 내장형 마이크이기 때문에. 아, 그 그래서- 목소리를 좀 크게 네, 해주세요. 목소리 좀 이게 본인 목소리가 제일 작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 그럼 온라인 부동산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만은 신뢰가 무너진 사회들은 사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손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로 또 내 매물로 내 업소로 방문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호감 갈 만한 허위 매물들을 많이 기재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시간 낭비하고 발품을 헛되이 팔고 그다음에 그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서 더 이상 허위 매물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요 근래에 통과된 법률은 공인중개사만이 온라인에 매물을 올릴 수 있게 바꾸는 정도까지 진화가 됐고, 저는 사실 이 유스트림 방송을 보면서 저게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여주고 장점과 단점을 가감없이 보여준다면 저 툴이야말로 아직은 더 나은 아이디어는 없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훌륭한 감시자며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질문이. 질문이 네.
네, 허위 매물 부동산 특집이신가? 다시 한번 네. 잠깐 소개가 필요하실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한 가지 우리 조 대표님께서 네. 그 댓글을 자꾸 써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라이브 방송 잡기는 그거를 보고 네. 말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 왜냐면 다시 한번 언제 쓰고 네, 쓰고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네. 항상 중요한 건 네. Are you for you 아닙니까? 네. 그 대화명을 항상 불러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본인이 네. 지금 방송 보는 사람이 불러주고 있구나 했을 때 그 아. 사람이 멈춰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 포유네요. 네. 부동산 하시는. 아 아니요, 메크 포유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REC. 아리 씨. 네. 예, 아, REC. 모 눈에는 무만 네. 보이는 전문성이 아니었나. 네, 아주 전문성이 돋보이는 그런 멘트들이 셨습니다. 지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는 건국대학교 부동산 교육사업단장 박준이라고 하고요. 평생을 부동산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해오면서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멘트를 자주 쓰는 말 중에 부동산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캔버스를 가진 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실 재밌는 요소들, 특히 문화적 요소들이 많을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해보시는데 대화창 보시니까 어떠세요? 질문이 막 올라오는 거 보면 네. 앞으로 만약에 그 부동산 관련 방송을 하신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준비해서 방송을 하시면 네. 오히려 방송 진행이 안 되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을 해보면 네. 방송하겠다고 내가 준비한 걸 하고 얘기 못하고 그렇죠. 그냥 방송 PD가 네. 우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대화청을 열고 그래서 보통들 보면 공주파 방송에서는 대화청은 못 열고 방송합니다. 네. 왜냐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못하니까 못하니까. 오히려 닫아놓고 예. 그냥 자기들끼리 떠드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넓은 캡 네. 캔버스. 네. 그게 본인의 이야기가 벌써 이렇게 다 전달이 되는 것을 보면 네. 이게 근데 전 세계 어디서든 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지만은 지금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법률이 통과됐고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뜻 있는 분들과 같이 세상에 이런 것을 알림으로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본인 스스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점들을 우리는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사고 팔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우리 조 대표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분들. 네. 하이무니 천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선생님께서 네. 반갑습니다. 코리아 유스트리머 넘버 24 24. 울산 문용호 선생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울산 수도 방송을 보고 계시죠. 네, 아 전국적인 방송이 되고 네. 있네요. 예. 지금 유스트리머 24호니까 네. 유스트리머 몇 호냐고 뭐. 저는 4호네요. 또 유스트리머가 이런 계기로 네.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죠? 일단 이런 작은 연결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심현영 대표님께서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네. 요 조촐한 네. 이런 소통을 자꾸 키워 나가신다라는 생각으로 얼굴에 웃음 가득 해주시면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다이어트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 얘기하는 투가 네. 꼭 화가 나는 걸로 보이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네. 근데 원래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동네인가요? 여기 보면 그 동네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혼자 승질대로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앞으로 이제 그 소통하면서 하는 방송, 소셜 방송이 바로 네. 그냥 쌍방향이 아니라 네. 이제는 이렇게 이런 분들이 또 이야기를 듣고 네. 바로 이제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페이스북에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해주면 네. 뭐 우리 공유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네. 그 예전하고는 달라서 이제 예전에는 방송을 하면 누가 보냐는 얘기를 자꾸 물어요. 예. 근데 누가 보냐면 바로 당신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어보는 그 사람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는 안 보면서 네. 우리 보고 몇 명 보느냐고 자꾸 묻고 치사하게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뭔가 그 보고 있는 분에게 어떤 그분이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끊임없이 어떤 학습에 의해서 새로운 것들은 자꾸 나오는데 그게 교육 현장에서만 퍼져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소통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당신이 또 여기에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습하는 거. 그러니까 꼭 교육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여기 듣고 있는 두 분께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네. 원래 이제 최초는 저희 방송이 네. 이제 이게 수시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제 모니터를 해주죠. 네. 방송 상태라든가 또 아니면 오디오 상태라든가 이런 걸 네. 이제 유스트리머들이 네. 들어가서 지금 이제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거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유스트리머들이거든요. 유스트리머들이 아, 여기 아주 좋은 질문이 왔네요. 네. 열혈남아 심연용님, 옆에 있다 대일 염려가 있으니 시키는 대로 잘 하시라고. 그리고 패널께 부동산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직접 궁금하신 부분을 이 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얻고자 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지금 저기 보세요. 라이브 방송과 뭐예요 지금? 부동산의 만남. 선뜻 감은 안 잡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편을 엄청 호감이 가네요. 그 동네도 얼굴 사나우신 분들. 우리 류의 분들이 많이 저 같이 가는.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방송을 네.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네. 항시 염두에 두면 되는데 네. 방송을 볼 사람들은 항시 네. 왜 방송하느냐고 우리한테 자꾸 물으니까 네. 이제 거꾸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필요한 콘텐츠를 접하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겠구나라는 욕구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가장 요즘 활성화된 게 증권 방송입니다. 네. 증권 방송은 수시로 시황이 네. 계속 바뀌니까 오히려 라이브 방송을 그런 데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음악 방송이 주로 많아요. 왜? 전부 다 말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네.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는 아직 그 증권 방송, 개인 방송들은 별로 아직 없어요. 네. 아직 부담스러우니까 왜? 얼굴이 보여지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냥 목소리만 들려주던 사람이 이 얼굴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적어도 우리 정도는 돼야 얼굴이 나가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방송하는 분들을 찾지 못했던 이유가 그분들은 이 도구를 활용해서 뭔가를 기회로 삼고 싶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듣고자 하는 분들은 이 방송 자체가 그분들한테 기회가 돼야만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을 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더 많아지는 거고 방송에 대한 피드백 또한 활발하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이요. 네. 그런 얘기를 전 자주 합니다. 네. 백수가 방송을 하면 어떤 방송일까요? 네. 백수 방송이 되겠죠. 네. 전문가가 방송을 하면 네. 전문가 방송이 되잖아요. 네. 근데 방송을 백수들이 다 점유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 먹방 네. 무슨 이런 것들로 전문가들이 방송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절대 백수는 방송하지 마라. 왜? 보여줄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전문가들이 방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분이 아주 지금 웃는 것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네. 굉장히 흡족하시고 즐거우셨나 보네요. 네, 그게 아니라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가요? 좋게 해석하는 게 네. 좋죠? 그리고 뭐냐면 흔히 이제 이 방송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네. 근데 우리 사실은 조 대표님도 지금 유스트리머 4호 아닙니까? 지금 네. 24호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앞선 번호인데 네. 오늘 채팅창은 처음이시죠? 예. 그건 채팅창을 제가 꺼내는 방법도 몰랐었네요. 그래서 오늘 네. 바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쓰기 직전에 배워야 가장 빨리 들어간다. 꼭 저렇게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지금 아니 바로 됐잖아요. 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또 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아, 니하오. 이거 중국 말이죠? 네. 네. 늦은 점심을 하시고 들어오셨대요. 지금 누군지 모르시죠? JKS0609님. 네, 우리 이오스트리머 11호인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경순 원장이라고 네. 지금 중국어 통이십니다. 또 아, 니하오마. 니하오마. 아, 지금 이렇게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유스트리머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서로 네, 방송을 소통을. 모니터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네. 좀 터득해 나가는 거죠. 아. 중국어 관련돼서 네.
그래서 제가 저 중국 부동산을 국내 들여온 사람이에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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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버스가 굉장히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정말 넓은 캔버스네요. 제가 저분에게 빨리 97년, 98년부터 제가 중국 철학을 원래 전공을 했어요. 철학을. 그래서 중국의 사회과학원에 그 당시에 인문학 박사들을 초청하는 두산에서 페놀 사건 이후로 그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인문학 박사들을 초청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선배가 거기에 진출했고 우리가 92년 수교 아닙니까 중국하고는. 네. 그 이후로 중국 부동산이 빠르게 발전했고 그때 현장을 제가 몇 년을 지켜보면서 야, 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중국 부동산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겠다. 그래가지고 발빠르게 제가 이제 국내에 소개하고 2004년에 건대에서 제가 최초로 중국 부동산 강의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어 하신다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드디어 패널 입 터졌네요. 굉장히 리얼한 언어를 구사하셨네요. 고전에 그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팬분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유스트리머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죠. 예. 근데 26일 날 행사가 있던데 다 오시는 거죠, 이분들은? 아니요, 저 지방은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왜 그러셨어요? 아니, 올라오고 지방은 싶은데. 돈 들어가니까 네. 일단 올라오지 말고 네. 일단 지금 울산, 지금 현재 저희 지역 분포가 지금 울산, 그 다음에 남원, 그 다음에 성주 이렇게 지방도 지금 현재 그다음 강원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근데 오시고 싶으신 분은 오셔도 네, 되는 거죠? 물론 올 분은 올라오셔도 됩니다. 지금 계속 한 번만 도배를 하고 자주 있습니다. 자극해 주세요. 네. 또 아예 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보니까 지방 분들은 안 오셔도 된다고 했길래 오시고 싶은 분도 못 오실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부담되니까 교통비 많이 깨졌습니다. 깨집니다. 지금 우리 조경수님 네. 지금 JKS가 조경순 약자거든요. 지금 우리 여의도에 학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슨 학원이신가요? 중국 학원입니다. 중국 학원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곳에서 지금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하이 문희님이신가요, 이분은? 하이모는 울산 네. 그분이십니다. 일당 백이시라고 하시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게 사실은 네. 우리가 처음이라 그런데 네.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네. 궁금하신 점, 예, 평소에 궁금하신 점들을 방송 중에 사실 전문가 통해서 공짜로 네. 얻을 네.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년에 새롭게 시니어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부동산 정보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말씀을 이 기회에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까 질문 중에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답변들이 좀 많고 저희가 이 유스트림이 계속 될 테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내년에 바뀌는 제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가장 큰 제도의 변화는 뭐냐면 과거 지난 7년간 불법적으로 건축된 건물 혹은 주택 이런 것들을 양성화시키는 법률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그 다음에 2015년 1월까지 걸쳐가지고 이 불법 건축물들을 국가가 전부 양성화시켜주는 법률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 심윤정 대표님 또 조현미 대표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아까도 한 2시간 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좀 알리고 또 저희 건대부동산대학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서 국민들이 어차피 국가가 마련한 장에 본인들의 자산과 재산 가치를 좀 더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벌금을 많이 내셨어요. 불법 건축물들은. 그런 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고민에서 좀 해방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요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해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유스트림 TV 부동산 전문 패널이 되시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바로 취직되셨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오른쪽과 왼쪽에서 레프트 라이트를 계속 맞고 있고요. 아까 2시간 내내 맞았거든요. 거의 무릎 꿇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나오시니 두 분 다. 오늘 영양가 있는 시간이라고 네. 그러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두 분이 저희 사업단에 오시기 전에 분명히 미팅이 있으셨다.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오셨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되면서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분야는 워낙 넓기 때문에요. 제가 모든 분야를 다 설명드릴 수 없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연하신 분 성함을 또 알려달라고 또 하는데요. 또 한 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인기가 친구를 굉장하신데요. 아마 등록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프레이가 종료됐습니다. 방송이 종료됐어요. 끝났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기는 너무 저 계속 나옵니다. 저 페이스북 제 이름은 박준희고요.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부동산 교육 사업 단장 이렇게 치셔도 나올 거고요. 네, 그렇게 또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 협업 가능하신 분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 심현영 대표님과 조현미 대표님 결제를 받은 후에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모이게 된 것이 우리 조현미 대표와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이 우리 박 단장님이 오늘 저를 급히 호출을 받아서 사실 왔습니다. 그리고 온 김에 우리 조현미 대표는 시니어통 지금 두 번째 방송으로 아예 지금 자리매김하시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부동산 관련 업계 쪽에 유스트리머 비기너 과정과 그리고 세미 프로 과정을 지금 면밀히 상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조현미 대표는 앞으로 시니어 플래너 쪽 중소기업청과 그리고 각 은퇴하신 분들에게 이 유스트리머 과정이 얼마큼 소위 말하는 제2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제가 오디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도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밌죠? 이제 지난번 방송보다는 더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10분 전에 이렇게 방송하면 오히려 대화청이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치사하게도 지금 페이스북에 분명히 날리셨잖아요. 방송한다고. 근데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시니어 플래너 쪽에도 그리고 이제 원래 이게 시니어 플래너 리범 통해 메인 창에 사실은 이게 방송이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뉴스레터를 통해서 미리 어느 정도 내용을 공지를 해드리겠어요. 아니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방송은 사실은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눌러놔줘서 채널은 언제든지 가면 누를 수 있도록 돼야지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질문 있습니다. 두 분이 몇 년간 이렇게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합의를 보시고 헤어지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두 분은 절대로 합의 안 하고 평행선처럼 끊임없이 가면서 말씀하시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5년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니어들이 좀 올려다오. 배너를 올리면 그냥 손쉽게 돌아서 보는데 즉답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페이스북에 친구를 알려도 지금 오히려 밴드가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밴드는 즉시 효과가 있는데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바쁘니까 두르지 못하는 게 사실은 못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일이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방송에는 그래도 백수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스트리머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방어전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안 들어오면 그 소위 말하면 시범단 활동에 벌점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방송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좀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왜냐면 유스트리머들이 방송 능력이 좀 있어야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10회 정도까지는 학습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10회 정도가 비기너 과정이네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 습관이 초기에 어디에서 방송을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니어들이 아직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가서 클릭하면서 방송을 보는 환경하고 시니어 통해 홈페이지에 그 의뢰껏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제 어느 때 방송한다고 해서 그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제 이제 눌러보면 지난 방송 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껏 그래서 보다가 어머 이 회는 언제 하는 거야? 하고 오히려 연락할 정도로 만드는 게 처음 습관이 중요하니까 좋은 말 할 때 제발 빨리 걸어달라는 이야기를 또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페를 행복 노후 준비 지원센터라는 카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그렇죠. 하면 돼요. 홈페이지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왕 어렵게 모셨으니까 네. 한 질문만 제가 네.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언뜻 들어보니 네. 아파트를 네. 반을 나눠서 네.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네.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존의 아파트는 재테크의 수단이었습니다. 재테크의 수단이었고 사가지고만 있으면 그 아파트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게 많은 목돈을 남겨주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가만히 내 건 줄 알고 살펴보니까 은행의 월세 내는 이 월세 아파트라는 사실이 또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가 않게 되죠. 특히나 우리가 아는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메리트는 대형 평수였습니다. 과거에는 중소형이 아니라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이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됐고 그걸 소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들, 딸 장가 보내고 남은 남편과 부인 둘밖에 안 남은 거죠. 50평, 60평 아파트에 두 부부밖에 살지 않고 거기에는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넓은 집에서 둘이 할 일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팔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됐죠. 과거 이렇게 화랑기 때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부시고 재건축을 통해서 또 이득을 보긴 했는데 지금은 그 또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법률 하나 통과시켰는데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수직 증축, 예, 수직 증축, 어려운데요? 예,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데 수직으로 증축한 거죠. 수평으로 나가기에는 건폐율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직으로 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의 혜택이 특히나 일기 신도시들 1990년에 지어진 일기 신도시 불산, 분당, 일산, 3번, 평촌, 중동 5개 지역에서 먼저 혜택을 볼 거고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좀 안정화되어 있는 분당 쪽에 가장 먼저 혜택을 볼 텐데 지금 조 대표님 말씀하신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일부 쪼개가지고 만드는 법안도 이번에 같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법률을 확인하시면 일정한 면적 정도 되면은 이렇게 내 집 하나가 두 개로 나뉘어서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임대해 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직 수 있어요. 중축이 되면서 한 공간이 두 개의 역을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두 가지 법률이 같이 통과가 된 네. 거죠. 예. 네. 아무튼 제가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이쪽은 우리가 빨리 네. 빠른 시간 안에 좀 전문적 과정으로 해서 좀 그 전 국민에게 좀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네. 그런 방송 채널이 우리 박 단장님에게서 좀 빨리 만들어져야. 그래서 아까 제가 3시간 전부터 그거 하자고 그랬더니 저를 막 혼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유스트리머만 살려라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셔서 제가 주눅이 들어서 여기서 바짝 얼으셔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이제 뭉친 것만 뭉친 거 확실한 건가요? 네, 뭉친 건 확실하고. 도원결의가 네.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각자가 해왔던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아무래도 저는 자꾸 이제 물려주고 저대로 다른 일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이제 네, 이제 좀 다 끝나가는 부분인가요? 3시가 거의. 네. 오늘 이제 두 분 모시고 도원결의도 하고 또 보시는 유스트리머 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게 돼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3회 방송에서는 좀 더 다듬어지고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인사.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패널이 좋으니까 네.